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증 편향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자유의지를 한번 갖고 나면 그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그쪽으로 확증해서 편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설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반도체가 오늘날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보입니다. 이 확증 편향은 특히 자기가 아주 잘 나갈 때 굉장히 심해지는데, 사실 80년대에는 또 90년대 초중반까지도 전 세계의 반도체 업계는 도시바가 쥐락펴락했습니다. 세계 10대 반도체 업계에 6, 7개가 일본 업체가 차지할 정도였고, 미국의 반도체가 일본에 밀려가지고 숨을 겨우 쉬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반도체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망하고 거의 바닥을 기고 대만 업체에 팔리고 도시바까지 거의 끝장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치킨 게임 같은 이런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진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 기업의 확증 편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고비가 있었는데, 바로 기업용 반도체에서 일반 PC용, 개인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PC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반도체에 쓰이는 것은 기업체용 컴퓨터에 주로 쓰입니다. 즉, 이곳에서는 용량이 크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보장이 되는 고가의 반도체의 수요가 많았었죠. 그러나 80년대에 개인용 PC가 보급이 되면서 그런 비싼 반도체보다는 가성비 반도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바로 이런 가성비, 가격은 저렴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은 이런 반도체로서 가정용 PC 반도체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일본은 아니야, 반도체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고부가가치여야 되고 그리고 기업체들의 시장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도체를 개발해야 돼 라고 갈라파고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확증 편향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적인 그런 메모리를 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오늘날의 이런 비참한 몰락을 맞게 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드디스크를 SSD, 메모리로 만든 하드디스크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 SSD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메모리 용량도 이제
거의 1TB까지 가까이 가는데, 이 SSD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바로 낸드 프레시 메모리인데, 놀랍게도 이 낸드 프레시 메모리는 일본의 도시바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일본 도시바의 한 연구소에서 괴짜 같은 연구원이 이것을 개발을 해서 계속 회사에 보고를 하는데, 회사의 경영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야,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기존의 신뢰성 높은 이익이 많은 그런 디램 메모리 개발에 너는 전념을 해. 쓸데없는 거 개발하지 말고. 이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한직으로 몰려나다가 결국은 회사를 퇴사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도시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요즘 뭐 쓸만한 거 없어? 이랬더니 도시바 측에서 이 낸드 프레시의 값어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은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가 가진 원래 기술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낸드 프레시라는 건데 한번 가져가 보쇼 라고 그대로 이 기술을 무료로 전수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땡큐죠, 땡큐. 삼성전자에서 그때 받아온 낸드 프레시 메모리 기술, 그게 아마 1992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발전시켜서 지금 전 세계에 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고, 일본의 메모리 시장은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로 일본 기업의 꼰대 정신을 볼 수 있고, 이 꼰대 정신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확증 편향입니다. 꼰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알아. 글쎄 내 말만 들으면 된다니까. 자네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게 바로 꼰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멋진 용어로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여러 기업에서 이런 꼰대 정신 때문에 회사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옛날에 무선 전화기로 유명했던 넥슨 전화기입니다. 옛날 무선 전화기는 굉장히 시장이 크고 대단했었는데, 그때 한 직원이 기술부나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직원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홍보실에 있었던 그런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그리고 홍보실장은 상문가 그랬는데, 야, 너 맨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해! 라고 혼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회사에 냈던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 전국에 통용되는 삐삐 아이디어였습니다. 옛날에 이 삐삐, 무선 호출기는 서울은 서울 지역만, 부산은 부산 지역만, 또 광주는 광주 지역만 되는 그런 지역에서만 되는 삐삐였었고, 서울의 이 무선 호출기를 부산에 가져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량을 해서 기계 하나로 전국으로 통용되는 삐삐를 만듭시다. 그러면은 이 무선 전화기에서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 건의를 했지만, 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이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저당 잡혀서 회사를 하나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없어진 펜텍입니다. 박병업 회장의 이야기였죠. 아마 넥슨이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꼰대 정신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굉장히 큰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기업에서 이런 확증 편향 논리에 빠져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드라이는 언제나 이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실험과 자기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나의 전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평생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스스로 한번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았는지, 내가 꼰대 정신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